알겠어요. 읽고 뭘 묻는 문제인지만 알면은 알겠어요. 이제 숫자만 외우면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묻는 문제다. 맞죠? 우리 토지 거래 허가 규제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무리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일 때만 허가 받도록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용도별 허가 기준 면적을 잘못 연결된 것을 찾아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관로에 단서는 왜 적어놨느냐? 알겠어요?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잖아. 지정한 거는 공고하잖아. 알겠어요?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 근데 그 공고할 때 알겠어요? 공고할 때 허가가 면제되는 토지 면적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법령에서 기준 면적을 적어 놓은 걸 왜 안 나만 가지고 문제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봐요.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즉 용도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가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요 숫자 외워둬야 됩니다.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가 공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고된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면제를 받거나 그렇게 돼 있다.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면적을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그 해설 부분을 보면은 도시지역하고 1번에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지 2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일단 구분해 놓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 알았어요. 거래할 때는 면제다라는 거예요. 허가 필요 없다.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얼마? 200제곱미터.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뭐다? 60제곱미터. 알겠어요? 요 면적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요 이하로 거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초과하는 거래일 때만 허가 받는다. 근데 비도시 지역은 2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다만 농지는 얼마? 500제곱미터. 임야는 얼마? 10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알겠어요?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외우시라라는 거야.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높아졌다. 그래서 개정의 방향이 면적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준 면적을 대폭 낮춰버렸다 이 말이지. 원래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였는데 뭐 60제곱미터로까지 이렇게 대폭 허가 기준 면적을 강화시켜 버린 거거든. 그렇죠? 밑에 장글씨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장글씨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간의 거래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 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언제? 2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해 본 거예요. 지금 그 60, 150, 150, 200 하는 거는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하고 동일해요. 지금. 그렇죠? 공법에서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외웠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으로 낮춰버렸어.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으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이렇게 기준 면적을 각각 조정해 버렸기 때문에 대폭 허가 기준이 강화돼 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개정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면적을 아까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가 공고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10%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해버리면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18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의 10%는 6제곱미터 아닙니까?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받도록 이렇게 대폭 강화시켜 버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아까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은 10%로 따로 조정해 버리면은 알겠어요? 웬만한 토지 거래 허가는 다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 꼭 외우시라라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용로 지역별로.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봐봐요.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하고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 이 과목하고 다 2차 과목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공법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들을 많이 달아봤겠지만은 숫자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맞나? 제법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에서는 숫자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말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있잖아요. 이거는 공법이거든. 알겠어요? 부동산 공법 분야의 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신고법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숫자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뭐 기껏해야 한 문제 있을 똥 말똥 그래밖에 없어요. 응?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는 어느 법상의 포상금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이에요. 해설로 바로 가. 해설이 상당히 길죠. 알겠어요? 네모박스가 몇 개고? 3개나 되죠.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알겠어요? 따로따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해설 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근데 지금 1번 돼 있고 1에 2, 1에 3, 1에 4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걸 전부 다 묶어가 1이라고 해버려. 알겠어요? 1에 2, 1에 3, 1에 4 전부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번호 매기품 된다. 1번이라고 매겨놔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1번 뒤에 네모박스가 나오고 또 2번 나오고 네모박스가 나오고 3번 나오고 뭐 네모박스가 나오잖아. 그렇죠? 알겠어요? 그 1번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된다? 4가지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는 요령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봐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딱 쳐요. 거짓. 응?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거짓이죠. 1에 2도 한번 봐봐요. 1에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쳐봐요. 1에 3도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거짓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1에 4도 봐봐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및 해제 신고 의무에 위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쳐봐요. 1번의 케이스 4가지는 전부 다 무슨 신고고? 거짓 신고인 거야. 에이? 거짓 신고를 한 걸 신고 고발하면 뭐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신고를 안 했어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잖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 그렇죠? 아니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잖아. 마찬가지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래요. 근데 이 신고 안 한 걸 시군구청에다가 신고 고발했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짓으로 신고한 걸 갖다가 신고 고발해야 보상금 지급 대상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령입니다. 요령.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네모 박스로 가봐요. 거짓 신고한 자. 이걸 보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하고 증거 자료를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이 말이야. 이 경우 신고관청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뭐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그거 줄 닦아요. 알겠어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뭐를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꼭 줄 거요. 아니 뭐 해설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노? 문제 답을 찾지 말라니까. 그러세요. 응? 문제를 보지 말고 해설을 보자니까. 해설을. 그러세요. 해설에 지금 네모 박스 첫 번째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거짓 신고하면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알겠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알겠어요? 또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위반들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과태료 금액이 따를 뿐이지. 그럼 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는데, 보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부과되는 과태료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보상금의 지급 한도는 얼마로 정해놨다? 1천만 원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1천만 원 넘을 수도 있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한도는 얼마까지? 1천만 원까지만 보상금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라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해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무효죠? 형사처벌해요 안 해요? 공부가 안 됐구나. 응?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무효고 형사처벌도 하잖아요. 형사처벌 기준이 얼마냐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몇 프로? 30%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 형사처벌이에요. 그러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도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이다 하는 걸 알고 네모 박스를 읽어봐요. 그러면 이걸 보상금 지급받기 위해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데,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 왜?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줄 거예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그거 줄 거예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그거 줄 거예요. 그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 조건이잖아. 그러세요. 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지급하느냐?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결정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나와도
공소 제기는 됐기 때문에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다가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면 되는 거다. 자, 이때 보상금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50만 원 동그라미 쳐요. 알겠어요? 50만 원이 되면 그 뒤에 거는 몰라도 좋아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건으로 본다 하는 거는 뭐 몰라도 좋아요. 보상금은 얼마다? 50만 원이다. 이내도 아닙니다.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봐봐요.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토지 이용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도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면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왜 하면 돼요? 이행명령 내릴 수 있잖아. 이행명령. 그럼 이행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뭐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행명령 대상이 되는 거야. 이행명령. 어이? 그러면 네오박스 읽어봐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건 똑같은데 이 경우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무슨 명령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그거 줄 거예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조건이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 고발인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데 이 경우도 보상금은 얼마다? 50만 원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봐봐요. 자, 그럼 정리가 다 끝났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많지? 근데 지급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보상금 금액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은 봐봐요. 보상금 지급 사유에 따라서 뭐 보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지고 보상금 금액도 달라지고 그런 거 있었나? 없었잖아. 알겠어요? 근데 거래신고법은 보상금 지급 사유, 즉 신고 고발할 수 있는 사유, 그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과태료가 부과된 때에, 그 다음에 뭐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 또 뭐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차관회가 잘 구분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어느 쪽이 더 복잡해요? 보상금 제도는. 거래 신고법이 더 복잡하죠. 신고 사유도 더 많고.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기출 문제는 보면 공인중개사법 것도 물은 적이 있고 거래 신고법 것도 물은 적이 있고 다 있어요. 어느 쪽 물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복잡하든 왜 했던 간에 나온다. 그러세요. 그 다음 16번 문제 봐봐요. 16번. 외국인의 줄 거예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그것만 줄 거예요. 그러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그러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요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자, 제가 적어 볼게요. 외국인 등의 그러세요.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뭐다? 특례라요. 특례.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잘 뭐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알겠어요? 이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실거래가 하지만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실거래가 하는 용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왜 나오느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다. 알겠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풀어봤던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주제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2문제. 알겠어요? 재수 없으면 뭐 여기 한 문제 더 나와가 요거 2문제, 요거 2문제, 총 5문제 이리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더 재수 없으면 또 한 문제가 더 나와. 6문제가 되죠. 뭐 보상금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세요. 조금 전에 풀어봤잖아. 보상금 정리했잖아. 그러세요. 자, 지금 16번 문제는 이 주제다라는 거야. 이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할 때, 이 취득은 소유권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세, 임대차 이런 규제 아닙니다. 알겠어요? 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제예요.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갖다가 규제하는 제도라요. 그렇죠? 자, 그 틀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짧아요. 이렇게 나눠져야 돼. 그렇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신고. 그렇죠? 그다음 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계속 보유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신고. 알겠어요? 요 3가지 규제가 기본이. 알겠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뭐다? 계약이다. 계약.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이나 경매, 환매, 건축물의 신축, 정축, 재축, 개축 이런 원인이 다 계약 외의 원인이잖아. 알겠어요? 그런 원인으로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뭐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다 말이지. 그것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다 말이지. 알겠어요? 계속 보유가 원인 건 뭐예요? 국적 변경이잖아. 한국 국민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놈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국적 취득했다고 재산 갖고 있는 소유권을 빼앗아 버린다? 못 뺏는다? 못 뺏는다. 그럼 국적이 바뀌었으면은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소유권을 뭐다 보유하고자 할 때도 외국인이 취득한 거 아이가? 그래서 뭐다 신고해라. 그것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는 취득 원인이 몇 가지다? 3가지다라는 게 다 신고해야 돼요. 알겠어요? 며칠이내 신고? 60일. 옳지. 60일입니다. 30일 아닙니다. 이거는 며칠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30일이잖아. 실거래가 신고. 그렇죠? 요거는 6개월 이내 신고. 알겠어요? 6개월 이내 신고. 6개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계약 외 원인 중에 경매하는 것도 계약 외아이가. 그 경매로 외국인이 낙찰받으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할 때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날이잖아. 그럼 매각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뭐 6개월 이내 신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딱 이리 적어 놓고 보니까 봐봐요. 이 계약은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아이가 맞죠?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 자, 그런데 외국인이 매매 계약 체결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 맞죠?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거 맞나?
맞지? 그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 맞나 맞나? 맞는 거 같죠? 그런데 법을 왜 만들어놨느냐? 이 매매 계약은 무슨 신고 대상이고? 요 신고 대상이잖아. 요 신고. 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이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거다. 그러면 60일 이내 할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는 결국 무슨 계약 체결했을 때? 교환계약, 정려계약 체결했을 때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됐어요? 비교해놓고 보면 한꺼번에 딱 보면 이해된다. 그 다음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건 전부 다 신고잖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잖아. 잘 봐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알겠어요? 토지 취득할 토지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취득할 때는 뭐다? 요 대상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취득한다 하면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수가 있을 끼고 뭐 계약 외원일 수도 있고 계속 보유원일 수도 있다 이 말. 그거 다 신고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 아파트 계약 체결해가 취득하면 그거는 또 무슨 신고로 간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로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무슨 취득이다? 토지 취득 허가다 이 말. 그때 허가야, 허가. 그런데 대한민국 땅 중에 모든 땅을 다 소유권 취득한다고 허가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허가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허가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외워야 되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뭐 시도 문화유산, 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런 지역만 뭐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봐봐요. 이 주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뼈대를 딱 정해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됐어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공부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외국인이든 뭐다 한국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 공고해놓은 땅덩어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땅덩어리를 뭐다? 취득할 때는 소유권, 지상권 설정, 변경,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뭐 받아야 되는 거다?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게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요 땅을 외국인이 취득한다. 외국인이 취득해요. 알겠어요? 외국인이 취득해요. 매매계약 체결해가. 매매계약입니다. 요 땅을 외국인이 뭐다? 매매계약 체결해 취득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가 사전에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잖아. 그 받아가 매매계약 체결했어. 근데 매매계약이잖아. 매매계약은 뭐 해야 되노?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은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뭐 하는 거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럼 만약에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정려받았어. 정려받았어.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땅을 외국인이 정려받았어. 요거 유상이가 무상이가?
무상이잖아.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 토지 거래 허가 규제는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유상계약일 때만 허가 받잖아요. 그러세요. 맞지? 그럼 정려받았어. 요 땅을.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는 필요 없지? 필요 없는데 정려받았잖아. 정려받았으면 뭐 해야 되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60일 이내에.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외국인으로 가지 맙시다. 한국 사람으로 갑시다. 한국 사람이 이 땅을 매매 계약 체결했어.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사전에 허가 받았겠지? 허가 받아가 매매 계약 체결했지? 그럼 뭐 해야 되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해야 되는 거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각각의 규제들을 잘 비교해가면서 따져보는 기다. 자, 그래서 16번의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해설. 그래서 16번의 해설에 보면은 읽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3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거기 바로 요거 아닙니까? 허가 대상 지역이잖아.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 2에 2, 3번, 4번 요거 외워야 한다, 안 외운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 1, 2, 3, 4에 적어놓은 것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이다. 알겠습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이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 봐요. 위로 올라가가 다만 하는 거 읽어봐봐. 11조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어요. 이 뭔 소리냐? 잘 봐요. 잘 봐요. 자, 7번 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이라고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웠잖아.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어. 지정됐어. 그런데 그 땅을 외국인이 매매 계약 체결해가 취득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받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돼요. 이것도 사전에 허가 받는 거고 이것도 사전에 허가 받는 거야. 알겠어요? 이 허가를 받았다면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문장이. 알겠습니까? 요 허가를 받았다면 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허가를 받았어. 그래가 매매계약 체결했겠지. 그럼 사후에 또 30일 내에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틀을 잘 기억해놔야 안 헷갈려. 지금 벌써 봐봐요. 이 규제, 이 규제, 이 규제. 이거는 별개잖아. 이거는 이 규제, 이 규제, 이 규제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 다 돼버렸어. 또 한 가지 봅시다. 아까 요거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했잖아. 형사처벌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30%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했잖아. 맞지? 요거는 왜 되겠노? 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인데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맹무효는 무효라. 그런데 마찬가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내용이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허가 위반한 거하고 이 허가 위반한 거하고 형사처벌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응?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정리가 됐어. 한 가지 더 갖다 붙여 봅시다. 한 가지 더 갖다 붙여 봅시다.
여러분들 농지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칠판 봅니다. 땅은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이 농지인데, 그렇죠? 그게 투기적인 거래가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뭐라고 지정해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한국 사람이, 에이? 한국 사람이.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뭐 받아야 되노?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이게 대상이니까. 그럼 허가 받아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알겠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되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게 농지인데 농지증은 필요 없나? 요 토지거래 허가 받을 거 아닙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았으면 매매계약 체결했을 거 아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별도로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대신에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받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낼 거 아이가?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낼 때 농업경영계획서 내야 한다, 내야 한다? 내야 됩니다. 우리가 농지증 발급 신청 서류에 일받다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해가 내야 되거든. 영농계획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야 돼. 그걸 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농지증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갖다 붙여 볼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붙이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는 게 있나 없나? 그 등기법 하는 게 따로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등기 특별조치법 하는 게. 그런데 이 부동산 이 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세요. 샀는 땅인데 조상님은 사망해가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상속인 자식들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다, 안 해놨다? 못 해놨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그대로 등기되어 있잖아. 그런데 뭐 수십 년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해가 조치법 생기면 간단하다며 하면서 하잖아. 그 조치법은 이 조치법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조치법 하잖아. 그 조치법은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 조치법은 명칭이 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알겠어요? 이런 명칭을 달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법은 늘 만들어져 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만드는 관례를 쭉 보니까 한 10년 내지 11년, 12년 사이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경우더라고. 꼭 만들어진다는 보장도 없어. 알겠습니까? 이 조치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 그 법이 아니다. 그럼 이 법은 뭘 담고 있는 거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알겠어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매수했어. 부동산 매수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60일이죠? 무슨 날로부터 60일? 보통은 사람들이 잔금 지급이라 그래요.
잔금지급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데 등기특별조치법 보면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래 있다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하는 게 잔금지급이라 이거 말이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지급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이 법이라. 알겠지요? 등기법에 그런 말 없어. 알겠지요? 이 법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요? 그럼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 금인계약서 하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이게 이 법에 나온대. 이 법에 등기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금인계약서 하는 게 어디 나온다? 등기특별조치법에 나와. 자, 그러면 자, 제설명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잔금지급일로부터 뭐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맞죠?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정서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죠. 등기 원인정서가 뭐고? 매매계약서 아이가. 매매계약서 아이가. 맞죠? 그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도장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어? 그게 바로 금인계약서야. 어? 금인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정서로 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제도가 있어가지고 요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도가 있어가. 요 거래 신고를 하잖아.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신고하잖아. 그러면 신고 필증 준다 안 준다? 주잖아. 신고 필증을 받은 때에는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별도로 금인 신청할 필요는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정서로 뭐 내노? 신고 필증 내는 거야. 신고 필증. 실거래가 신고 필증 내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농지인데, 알겠어요? 매매계약 체결해가 여러분들이 취득했어.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거 아닙니까? 할 때 토지거래 허가 받았었잖아. 농지증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말이지.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잖아. 농지증도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만은 뭐 금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거기다가 이 허가 받았고 난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뭐 또 했다? 실거래가 신고했지? 실거래가 신고함으로써 또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소유권이든 등기 신청할 때 뭐네요? 뭐네요? 토지거래 허가증 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뭐하고? 신고필증 두 개를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게 등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 됐고, 알겠어요? 17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또 요거 공부하자라는 소리야. 아까는 면적만 공부했잖아. 그렇죠? 면적만 공부했잖아. 용도 지역별 면적 다 외우라 그랬잖아요. 면적만 공부했잖아. 60, 150, 150, 200 하는 거, 60, 250, 500, 1000 하는 거 외웠지? 알겠어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해서 해설 봐봐요. 해설로 갑니다.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몇 년 이내의 기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년 가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알겠어요? 허가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이에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공고할 때 공고문이 있잖아. 공고문에 보면은 허가 기간 가는 게 나와요.
허가 기간이 몇 년 이내로 정해지게 돼 있다. 5년 이내로 정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 실무적으로는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알았어요. 공고문 보면 보통 2년으로 나와요. 알았어요. 그럼 2년의 기간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계속 승행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되노?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재지정하는 거야. 재지정. 재지정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처음으로 허가구역 지정한 거는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지정할 때는 뭐다?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가를 한번 봐봐. 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고? 장관이 지정하고. 나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국가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이카마? 지정권자가 누구이카마? 장관이 지정할 때도 있고 뭐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지정할 때는 어떤 경우고 이리 물어봐.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 관할구역이 뭐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이런 거다 말이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상 땅덩어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더 상급 행정기관인 장관이 지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나눠 설명하면 되는 게요. 2번 봅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동그라미 있잖아. 알겠어요?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지상권도. 그렇어요? 이전하거나 설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구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는데 괄호에 보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 글자가 있죠? 동그라미 딱 쳐. 알겠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럼 결국 유상계약일 때만 허가받으라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됐어요? 다시 갑니다. 다시. 자, 7번 봐봐요. 그래서 아까 봐봐요. 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외국인이 종료받았어. 알겠어요? 이 유상이가 무상이가? 무상이잖아. 유상 아니잖아. 정여받아도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러면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게 아무리 허가구역이라도. 그 대신에 정여받았잖아. 외국인이. 그럼 뭐 해야 되노? 신고해야 되잖아. 무슨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이 신고는 하나 안 하나? 왜 안 한다? 그렇지. 이거는 매매 계약만 하는 거잖아. 매매 계약만. 이제 조금 뭔가 정리됐죠? 정리됐. 다시 갑시다. 토지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이야.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매수가 아니고 잡아요. 교환했어. 이 땅을. 교환으로 이 땅을 소유권 취득해.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돼. 왜? 교환계약은 유상이잖아. 교환계약은.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토지거래가 받았지? 맞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지? 그 다음에 며칠 내에 60일 내에 뭐 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이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매매계약 아니잖아. 그렇죠? 이 신고는 매매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사례를 몇 번 연습하니까 조금씩 분명해지잖아.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4번 봐봐요. 3번은 법조문이니까 되고 4번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자, 7번 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이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얘가 허가구역 지정해놓은 땅이야. 근데 이놈의 땅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왔어. 나왔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입찰에 참가해가 낙찰받아요.
낙찰받아요. 낙찰받아요. 낙찰받아요.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땅을 취득하는 건 토지거래허가제가 면제되잖아.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지 않잖아. 그 허가 안 받는 거야. 그럼 입찰에서 낙찰받았잖아. 낙찰받았잖아. 외국인이 낙찰받았잖아. 이기가 계약 외의 원인이잖아. 맞죠? 낙찰받았으니까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매각대금 완납일 있잖아. 그게 취득한 나라 아이가. 그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이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매 아닌데 뭐.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이렇게 딱 놓고 뭐다 짚어가면서 하면 쉽잖아. 그러세요. 네? 이해됐어요? 이런 사례 케이스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중개를 할까 아이가 중개를. 무슨 잘했어요. 자 됐고. 자, 그 5번은 아까 이야기 다 했는 거예요. 농지일 때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기잖아요. 다 봤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다 17번까지 마무리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에 뭐다 나머지 문제를 처리할 건데 알겠어요? 오늘 조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50번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번까지 마무리 짓고 별도로 50문제를 드린다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고 총 시험 칠 때까지는 뭐만 본다? 100문제 알겠어요? 그것만 자꾸 해설을 위주로 자꾸 들다 봐요.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2, 3, 4, 5 지문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내가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문 안 나와. 해설에 달려있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마칩시다.